부정선거를 밝힌다 3편. 재건표에서 희한한 부정투표지들. 마피아 집단 대법관들의 천인공노할 공모. 증거인멸. 작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때 1960년 3.15 부정선거보다 몇 배 더 심한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통계적으로 이상한 현상과 여러 투개표 현장에서 의문스러운 정황들이 많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28일 인천 연수, 8월 23일 경남 양산, 8월 30일 서울 영등포 세 차례의 재건표에서 수많은 부정선거를 확증하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나왔는데도 대다수의 주류 매스컴이 침묵을 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려고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훼손하고 모든 국민을 파멸의 구렁텅이에 넣는 것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보다 훨씬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 후 그 전에 없던 부정선거 특별법을 만들어 사형이나 20년형입니다. 작년 부정선거의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사전투표에서 광주시, 전라도, 대구시, 경상북도를 빼고 나머지 지역에서 미통당 현 국민의힘당 표를 3시나 4장당 1장꼴로 민주당표 묶음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또 중국 사람, 조선족을 동원하여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같이 직접 가짜 투표지들을 투표함에 집어넣는 방법도 병행하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의심이 되어 전국 총 253곳 지역구 중 125곳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판을 하면 들통날 것이 뻔하므로 한두 곳도 아니고 125곳에서 가짜 투표지들을 투입하여 맞추어 놓아야 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고 동시에 증거 보존 신청을 하면 개표한 투표지들이 증거이므로 일주일 후에는 선관위에 보관되었던 개표한 투표지들을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옮겨 봉인이 됩니다. 봉인이 될 때까지 일주일밖에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즉 가짜 투표지들을 만들어 집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앞으로의 설명을 이해하려면 다음 사항을 아셔야 합니다. 사전투표의 절차는 투표자가 투표장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화면에서와 같이 프린터에서 흑백의 지역구 투표지와 동일한 프린터에서 연이어 연두색 의 비례투표지를 합쳐 2장을 교부받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건표에서 앱손 프린터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부지기수로 나온 것입니다. 첫째, 6월 28일 인천 연수 재건표장에서 나온 배추입 투표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상부 4분의 3에는 흑백의 지역구 투표지와 하부 4분의 1에는 비스듬히 연두색 바탕에 비례대표라는 문구가 있는 괴상망측한 투표지가 출현한 것입니다. 선관위에서는 투표관리관이 흑백 지역구 투표지가 프린터에 걸렸는데 제거하지 않고 이어서 연두색 비례투표지를 뽑다 이런 것이 나왔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린터는 용지가 걸리면 용지가 걸렸다고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작동을 안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참관인으로 참석한 경력 40년의 인쇄업자는 보고 즉각 인쇄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잘 알아. 이것은 프린터로 뽑은 것이 아니고 대량 인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우리나라 인쇄소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인쇄소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후진국 인쇄소에서 발생한답니다. 배추입 투표지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는 화면에서 보시는 인쇄기의 드럼에 전 단계의 비례투표지 인쇄 작업의 내용이 남아있어 이것을 화학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헛방으로 100장 정도를 찍은 후 다음 단계 지역구 흑백 작업을 해야 하는데 깨끗이 닦아내지 않으면 전 단계의 흔적이 다음 단계에 찍힌답니다. 또 비례투표지 단계의 작업 마지막 근방에서 종이가 찢어진 것이 드럼에 붙어있다 제거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찍으면 이것이 다음 단계의 흑백 지역구 용지에 인쇄되어 나온답니다. 중국 인쇄소에서 시간에 쫓겨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즉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프린터로 뽑아내야지 인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쇄한 것이 들어있다면 가짜 투표지들을 나중에 투입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투표지를 프린터에서 뽑아내고 별 문제 없이 투표자에게 교부할 투표관리관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받고 별 문제 없이 투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화면에 보시는 것은 왼쪽은 이번 재검표에서 나온 신권다발처럼 모두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입니다. 한두 장이 아니라 대부분 모두 빳빳합니다. 오른쪽은 이전의 선거에서 정상적으로 접은 투표지들 묶음입니다. 대부분 투표함에 넣을 때 당연히 한두 번 접어서 넣습니다. 특히 비례대표지는 길어 접지 않고는 넣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모두 빳빳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가짜 투표지들을 만들 때는 비밀 유지를 위해 한 사람이 대량으로 디지털 인쇄기로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접으려면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인쇄했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번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참석한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던 황교안 씨의 증언입니다. 8월 30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재검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정말 수상한 투표용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빳빳해요. 이미 사용한 투표용지인데 빳빳한 투표용지가 정말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투표할 때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하지 않습니까? 흔적이 없는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정말 수상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자석 투표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투표지들끼리 붙어 있는 것이 부지기수로 나왔습니다. 프린터에서 뽑았다면 프린터에는 본드가 없으니 서로 다른 투표자들의 투표지가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쇄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답니다. 화면에 보시는 큰 용지 한 장에 많은 투표지를 인쇄하고 그것을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절단기에 큰 용지 100에서 200장을 넣고 한꺼번에 자르려면 밀려나지 않게 화면에서 보시듯이 100장에서 200장 묶음 옆에 본드를 칠하고 절단기에서 절단합니다. 자른 후 한 장 한 장을 분리시켜야 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되는 시간에 쫓겨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석 투표지도 프린터로 뽑아내야 할 것을 대량으로 인쇄해서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프린터로 뽑아내지 않고 문제가 되어 들통이 날 수도 있는데 인쇄를 했을까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 전국 125곳의 모든 곳을 수천 대의 프린터, 수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프린터로 뽑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을 많이 동원하면 비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인쇄를 선택해서 한 것입니다. 네 번째, 딱풀 붙은 투표지입니다. 이것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위에서 설명한 절단할 때 밀려나지 않게 본드를 칠할 때 쓴 본드 잔재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프린터로 뽑지 않은 가짜 투표지입니다. 다섯 번째, 불륜 투표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두 장의 투표지가 배 부분에서 붙은 것입니다. 배 부분에서 붙었다고 불륜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프린터에 본드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바쁘게 인쇄소에서 비밀리 혼자 작업하다 앞에서 본 본드를 한 방울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프린터에서 뽑은 것이 아니고 인쇄하다 나온 실수입니다. 여섯 번째, 이발이 투표지입니다. 이것도 다수 출연했습니다. 이발이라는 말은 인쇄 전문 일본말 용어로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투표지 옆에 자투리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새 책을 샀을 때 저런 자투리를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쇄 전문가 얘기로 이것이 생기는 이유는 앞에 설명에서 절단기로 자를 때 칼이 무디면 이런 것이 나온답니다.
그러니 이것도 인쇄한 것입니다. 7번째,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좌우 여백이 안 맞는 투표지입니다. 이것도 한두 장이 아닙니다. 앱손 프린터 회사이기로는 앱손 프린터 회사는 좌우 여백이 일치하게 하는 세계적인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고 50년 회사 역사에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화면에 보시는 큰 용지 한 장에 많은 투표지를 인쇄하고 절단기에서 절단할 때 이런 실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인쇄한 것입니다. 8번째,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왼쪽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럭비공 모양으로 기표된 투표지입니다. 오른쪽은 정상적으로 원으로 기표된 투표지입니다. 영등포에서 총 7,000여 장 중 3,000표가 발견되었는데 모두 유효표로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발생한 이유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찌그러진 만년도장 기표 도구로 기표한 것인데, 개표가 끝난 후 가짜 투표지에 일일이 찍으려면 중국에 많은 사람이 많은 숫자의 기표도장이 필요한데 새 기표도장이 남아있는 것이 없어 쓰고 버렸던 것인데 그 중에서도 발로 밟아 찌그러진 것을 회수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투표장 현장에서는 새 기표 도구가 많아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가짜표를 만들어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9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흑백 지역구 투표지에 붉은 줄이 있는 것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프린터에서 흑백으로 뽑는데 느닷없이 이런 붉은색으로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프린터에서 뽑은 것이 아니고 인쇄기가 노후되거나 싸구려 인쇄기로 하다 실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10번째, 인천 연수에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흑백 지역구 투표지에서 민경욱의 받침 이응이 붉은색인 것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앞에서 설명한 붉은 줄과 같이 프린터로 흑백 투표지 찍는 과정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모두 인쇄 과정의 실수이고 모두 유효표로 인정되었습니다. 11번째, 인천 연수에서 원고 측 변호사가 대법관 업무 보조로 나온 부장판사에게 은밀히 부탁하여 투표지 용지 100장을 준비해 간 정밀 저울로 달았더니 한 장당 170g짜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프린터나 인쇄기로나 인쇄할 때 한 장에 100g짜리 종이를 쓰는데 중국에서는 150g을 쓴다고 합니다. 150g보다 더 무거운 170g이 측정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선관위와 앱손 프린터 회사와 구매계약서에도 100g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재검표장의 투표지 분류기에서 50% 이상 종이가 걸려 다시 하고 또 다시 하느라 몇십 분이면 마칠 작업을 몇 시간 걸린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모두 다 가짜표로 통가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게를 단 것을 나중에 안 조재현 대법관이 부장판사에게 왜 허락해 주었냐고 호통을 치니 부장판사가 없던 일로 하고 대법관한테 허락을 받아 다시 재라고 했답니다. 다시 쟀겠습니까? 물론 다시 재지는 못했지만 처음에 잰 기록이 어디 가겠습니까? 사실이 저절로 없어집니까?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어 재검표를 하는데 투표지의 진위를 가리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무게를 재보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촬영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어처구니 없습니다. 또 다 재놓은 170g이란 사실이 100g이 됩니까? 참 미친놈 조재현입니다. 이런 놈이 대법관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2번째, 6월 28일 인천 연수에서 발견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찢어진 투표지를 뒤에서 스카치 테이프나 종이 테이프로 붙인 것입니다. 이것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미치지 않고는 어처구니 없는 것을 집어넣은 이유는 재검표에서 중요시하는 것이 QR코드 일련 번호를 대조하는 것인데 이것을 뺀다면 차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버리지 않고 정성 들여 테이프로 붙여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 투표 현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나중 집어넣은 것입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대법관들이 이런 투표지들을 문제 삼았는데도 유효표로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미쳤습니다. 13번째, 참관인으로 들어간 인쇄 40년 경력자의 말이 인쇄업계에서 쓰는 만원짜리 확대경으로 보면 화면에서 왼쪽은 프린터로 뽑은 것의 망점이고 오른쪽 것은 인쇄한 것의 망점인데 재검표에서 나온 투표지의 망점은 모두 인쇄한 망점이랍니다. 40년 한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부정선거 밝히려는 열의가 있어 이번 재검표를 위해 몇 달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관인으로 들어가 40년을 했으니 볼 필요도 없겠지만 프린터에서 뽑은 투표지의 망점을 확대경으로 관찰했답니다. 이런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14번째,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화면에서 왼쪽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일장기 모양으로 찍힌 것이고 오른쪽은 정상으로 찍힌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인천 연수에서 천여 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생기게 된 경위도 투표장 현장에서 투표관리관이 만년도장으로 찍어 원래는 우측같이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현재의 추측으로는 중국 사람이 한국에서는 만년도장으로 찍는 것을 모르고 보낸 만년도장에 인주를 묻혀 찍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표장에는 인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나중에 가짜표로서 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심 대법관인 천대엽이 이런 표 중 원안에 글자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유효표로 하고 하나도 안 보이는 194표만 무효표로 하여 민경욱이 194표 만들었으니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이런 표가 한 장이라도 있으면 선거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위에서 설명한 모든 문제 있는 투표지들은 유효표로 인정하고 달랑 이것 194표만 무효로 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것 외 다른 것도 많은데 동영상이 길어져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는 자유당을 찍은 표가 아니면 관리관이 표를 책상 밑으로 떨어뜨리고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피아노같이 찍은 피아노표. 고의로 정전시키고 어둠을 틈타 투표함 전체를 바꾼 올빼미표.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기호 순서가 다른 의조 투표지 등 밖에 없었으나 이번에는 위에 열거한 것 같이 몇십 배 더 부정한 투표지의 종류가 많은데도 주심 대법관이 194표만 빼고 별 문제 없다고 판결을 내렸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특히 행동대장격인 대법관 조재현은 역사에 길이 남을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짜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피아도 이런 마피아가 없습니다. 대법원 조직이 마피아 집단이 되었으니 부정선거를 못 밝히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온 국민이 벌기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문제로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자분류기로 개표하면 간단하게 부정을 할 소지가 있으므로 견제 장치로서 전자 시스템을 도입할 때 전자분류기 안에 고속카메라를 장착하여 모든 투표지를 촬영을 하여 파일로 보관하고 나중 문제가 생기면 대조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선거무효 소송 재판을 할 때 이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컴퓨터 서버를 제출할 수 없으니 USB에 복사하여 제출하겠죠. 재판 시작 시 선관위 측에 원본 파일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삭제했다는 기가 막힌 대답을 들었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누가 훔쳐갈까봐 삭제했다고 합니다. 투표지에 무슨 개인정보가 들어있습니까? 개인정보가 들어있으면 헌법에 나와 있는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원본은 삭제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로 집에 아주 고가의 고려청자가 있는데 누가 훔쳐갈까봐 모조품을 만들어두고 깨뜨려 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로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원본은 없는 사본 서류와 지출증빙영수증 사본을 제출했다는 이야기이고,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출금 요구 서류를 원본 없는 사본을 제출하여 돈을 찾았다는 이야기와 같고, 가짜 인감증명서로 다른 사람 명의의 집을 팔아먹고 고소를 당해 재판을 할 때 복사한 사본 인감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신 나간 판사가 복사한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재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6월 28일 첫 재검표 인천 연수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천대엽 주심 대법관이 하는 얘기가 오늘은 표 숫자가 맞는지만을 세는 날이니 이 문제를 묵살했답니다. 그러니까 가짜표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재검표 일자가 하루입니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애리조나에서 재검표를 했는데 3달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큰 체육관에 CCTV를 7대 설치하여 전 세계에 24시간 중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촬영을 금지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사진 촬영, 무게 재는 것, 확대경 보는 것 다 금지하고 참관인 중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문제가 되는 투표지에 대해 법원 공식 사진사가 사진을 찍는다고 촬영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을 모두 찍지 않고 축소하기 위해 일부만 찍었습니다. 원래 재검표가 아닌 개표장에서는 공정한 선거 감시를 위해 참관인들 누구라도 촬영을 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재검표라는 것은 공정에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인데 개표장에서도 하는 촬영을 왜 못하게 합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공정한 심판자인 판사가 피고 측과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가 발생하여 다 들통나 내무부 장관 최인규, 청와대 경호실장 곽영주, 행동대장 이정재, 이마수가 교수형 당했고 대통령 이승만은 몰랐던 것이 인정되어 4.19 며칠 후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 갔습니다. 조폭 두목 이마수가 사형 당하기 직전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고 안절부절 못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떵떵거리며 살던 자유당 놈들은 줄줄이 감옥에 가고 모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전에는 없던 부정선거 특별법이 생겨 사형, 징역 20년입니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부정을 행한 자들 양정철, 조혜주 선관위상임위원, 민주당 고위층, 이낙연, 정세균, 송영길, 임종석, 청와대 실세들. 문재인은 처음에는 몰랐다 쳐도 재검표 이후 지금 정도는 이승만과 달리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은 죽기 살기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되는 투표지들 중 몇 장씩만 검증물로 채택했습니다. 채택한 이후 검증했다는 소식은 6월 28일에서 오늘 9월 1일 2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들립니다. 검증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위에 설명한 것 같이 일반 사람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있는 인쇄 전문가가 만원짜리 확대경으로 보면 하루면 끝날 일입니다. 그리고 배추입 투표지, 자석 투표지, 불륜 투표지 등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은 검증이 며칠이면 끝날 일입니다. 며칠 전 대법원 발표가 앞에서 얘기한 법원 소속 사진사가 찍은 모든 사진을 폐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완전히 죽기 살기식 무법천지 배째라 행동들입니다. 인천 연수에서 낭만 민경욱 전 의원이 원고 입장에서 6월 28일 재검표 후 7월 3일 배추입 투표지 등사열람 신청을 하였는데 대법관들이 회의한 후 가부를 통보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등사열람 신청은 원고의 권리로 하루 이틀 만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나타난 비밀도 아닌 많은 사람이 본 것인데 등사열람을 못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법관들이 사기를 치고 앞장서서 증거인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똥은 주범들이 싸놓고 왜 대법관들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사형, 징역 20년인 똥바가지를 쓰려고 하는 것일까요?
원래 선거무효 소송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재판을 지연시키면 그 사이 국회의원 임기는 지나가기 때문 3심으로 하지 않고 단칼에 대법원 단심으로 그것도 6개월 안에 결론을 내게 법으로 명문화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안 했을 때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관들을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랬겠지요. 이 규정을 안 지켜도 그만인 권고사항으로 해석하여 14개월 만에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선거소송은 두세 달 안에 다 끝났답니다. 이런 유례가 없었답니다. 왜 그렇게 끌었을까요? 대법관들의 직무태만 유기입니다. 아마 현재 대법원 수뇌부인 문재인 옹호자 대법원장 좌파 김명수, 법원 행정처장 김상환, 대법관 조재현 등은 부정선거를 인지하고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대법관은 13명입니다. 이 중 조재현, 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 법원 행정처장 빼고 나머지는 부정선거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뇌부에서 방침을 정하니 그냥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로 사진 촬영 금지, 문제 투표지 가능한 적게 채택하기 등입니다. 문제 없었다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법원 행정처에서 죽기 살기인 주범인 현 정권의 실세들의 방침을 그냥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주범들이 죽기 살기이므로 법원 관계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대법관 조재현입니다. 현재 총대를 맨 행동대장 격입니다. 이 사람이 6월 28일 첫 재판에서는 주심을 안 맡고 배석 대법관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아무도 그런 투표지들이 나올지 심지어 주범들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인쇄소에서 잘 만들어 숫자를 다 맞추어 놓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엉터리로 인쇄를 하여 이런 투표지들이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 천대엽은 이 투표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수뇌부 지시대로 사진 촬영 못하게 하고 가능한 문제 투표지 적게 채택하여 문제 없다는 발표는 법원 행정처에서 주범들이 압력을 넣어 했을 것입니다. 주범들도 깜짝 놀라 그 후 더 강경해져 두 번째 양산에서의 재검표에는 행동대장격인 조재현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잠시 조재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사람은 나이가 66세로 덕수상고를 나와 은행에 잠깐 근무하다 고졸학력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인물입니다. 판사를 10년 정도 했는데 부장판사도 못하고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때 친분이 있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로 재야 변호사인데 부장판사도 못한 사람이 대통령 추천으로 대법관이 되고 바로 판사들 인사를 결정하고 재판에 어느 판사를 배속할지를 결정하는 법원의 2인자 자리인 법원행정처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법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낱개업변호사에서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을 시켜준 문재인의 은혜에 보답하고 개인적으로 이번 부정선거를 막고 대법원장이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3.15 부정선거 때같이 들통나면 20년 이상 징역형이고 사형까지도 받습니다. 단지 은혜에 보답하는 것 때문에 하겠습니까? 이 자가 법원행정처장을 하면서 조국, 윤미향 사건 등 시국 사건에 압력을 넣고 좌파 성향의 판사를 영장 심사하게 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니 정권이 바뀌면 자기도 처벌받을까 두려워 이판사판으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살인범이 잡힌다고 생각하면 살인을 하겠습니까? 들통 안 날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부정선거할 때 주범은 양정철이지만 현장에서 행동대장으로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장인 조혜주입니다. 이 사람이 6.28 재검표 후 책임을 지고 또 겁나서 사표를 냈는데 반려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죽기 살기라 같이 다 한 배를 탔으니 혼자 도망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 재검표 행동대장은 대법관 조재현이 맡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8월 30일 영등포 재검표에서는 천대엽이 주심으로 배정되었었는데 조재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8월 23일 양산, 8월 30일 영등포를 이어서 주심을 한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대법관들은 똥바가지 안 쓰려고 재판을 10월로 미루고 하는 판입니다. 조재현은 천대엽보다 훨씬 심하게 온갖 강압적으로 피고 측에 유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천대엽은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머뭇거렸지만 조재현은 문제 투표지들을 검증 목록에 넣자면 단칼에 노를 했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그 많은 문제 투표지 중에서 달랑 19장만 채택하고 영등포에서는 문제가 되는 투표지를 6장 가져가면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검증 목적물로 1장만 채택하거나 아예 채택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입니다. 한 장이라도 채택한 것은 자기도 나중에 빠져나갈 길을 생각한 것입니다. 또 영등포에서 확대경 사용을 아주 강경하게 거부하는 이상한 행동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대법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투표함을 두 번째로 통과리할 것도 의심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법관이란 놈들이 부정선거범들, 천하의 파렴치범 사기꾼들과 한통속이 되어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마피아 집단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부정선거는 내란에 준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사형, 징역 20년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KBS, MBC, SBS 등 주류 매스컴들은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주류 매스컴에서 보도를 안 하니 실상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쉽게 이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걸기하여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주류 매스컴이 보도를 하게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